안녕하세요. 쌤GPT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2탄이죠. 나노 바나나를 사용해서 웹 서비스를 만드는 과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는 그 AI 스튜디오의 빌드 페이지에서 빠르게 프로토타입을 제작하는 과정을 보여드렸죠. 오늘은 내 컴퓨터, 그러니까 로컬 환경에서 실제 소위 각 잡고 제대로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라고 하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과정들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과정을 한번 보시면 실제 랜딩 페이지를 어떻게 디자인을 할 수 있고 또 보여지는 이런 프론트엔드 뿐만 아니라 AI 기능을 가져와서 내가 원하는 대로 좀 더 전문적인 그 기능들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들을 또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이 두 가지의 어떤 그 섹션으로 진행을 하니까 이 보시는 분들은 내 목적에 맞게 잘 영상을 시청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첫 번째 화면을 보시면 일단 뭐가 제일 눈에 들어오시나요? 개인적으로 이제 좀 중요하게 생각한 게 바로 한글 폰트거든요. 그래서 나노쌤 바나나라는 이제 브랜드. 사실 이 브랜드는 뭐 특별한 의미는 있지 않습니다. 그냥 이제 제가 쌤 GPT니까 쌤을 넣어봤던 것 뿐이고요. 근데 이 한글로 된 한글로 표현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한글로 브랜드 로고를 만들 건데 이걸 좀 더 인상적인 그런 로고로 만들기 위해서 이리저리 찾아보다가 요새 제가 좀 좋아하는 폰트가 바로 느림보 고딕이라는 폰트거든요. 그래서 무료로 상업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폰트인데 여러분들 요거 꼭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료로 배포하는 이 회사도 잘 되시길 바라고요. 자, 그래서 히어로 섹션에 이제 제가 좋아하는 한글 폰트를 넣었고 밑에 또 심심하니까 이런 타이핑하는 효과들을 넣었던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랜딩 페이지를 만들 때 보통 사용하시는 그 웹빌더가 요즘에 너무 많잖아요. 또 너무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이 많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프레이머를 제일 많이 사용했었거든요. 제가 이제 피그마도 또 써보고 피그마도 정말 그 튜토리얼 따라서 얼마나 많이 만들어 봤는지 몰라요. 그런데 피그마도 써보고 뭐 웹플로우도 써보고 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그 프레이머가 너무 좋았는데 그래서 예전에 프레이머를 가지고 좀 이 랜딩 페이지 어떻게 만드는지 좀 더 잘 설명해 드리려고 했는데 또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때 제가 프레이머를 많이 사용을 했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디자인은 뭘로 했냐면 타일윈드 CSS라는 그 디자인 시스템을 가져와서 작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타일윈드를 알고 나서 프레이머로 못 돌아가고 있습니다. 뭐 이게 타일윈드가 뭐 더 뛰어나냐? 그렇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사실 정말 프레이머는 그 애니메이션 쪽으로도 너무나 정말 대단하고 사실 그 피그마나 이 웹플로우를 쓰시는 분들이 프레이머로 요새 많이 넘어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외국분 중에 누구시죠? 그 디자인으로 1인 창업을 해서 돈 많이 버신 분. 이름이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도 최근에는 프레이머 쪽으로 넘어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프레이머가 되게 좋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바이브 코딩도 해보고 또 저만의 서비스도 만들고 이런 과정에서 타일윈드 CSS를 알고 나서 사실 너무 예쁜데 예쁜 디자인을 너무 쉽게 구현할 수 있다는 걸 발견하고 못 돌아가고 있는데 여러분도 혹시 이제 모르셨던 분들은 한번 꼭 사용해 보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그래서 스탠다드하게 이런 CTA 버튼도 배치를 하고 이렇게 히어로 섹션을 만들었고요. 자, 그 다음은 헤더 영역에서 내부 바를 보겠습니다. 자, 제가 랜딩 페이지는 좀 심플하게 디자인을 한 편이고요. 그래서 히어로 영역이랑 그 다음에 주요 기능을 보여주는 영역, 그리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뭐 패크는 항상 들어가니까 넣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가 상세하게 보겠지만 이렇게 클릭을 하면 스크롤 되게끔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자, 이렇게 구현을 했고 또 상단에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애니메이션 버튼이 보이시죠? 요거 클릭하면 이렇게 시스템 컬러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쉽게 자기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시스템 컬러를 적용할 수 있게 만들었고요. 또 바로 CTA 버튼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크롤을 하게 되면은 뭔가 이제 이 서비스에 대해서 우리가 매력적인 그 서비스라고 보여줄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래로 스크롤을 할 때
이 서비스가 어떤 서비스인지를 직관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애니메이션을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미지 에디터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더 좀 매력적인 방식으로 서비스를 보여줄 수 있게 했고, 그 다음에 주요 기능들도 이렇게 한눈에 이걸로 뭘 할 수 있는지를 이제 보여준 거죠. 그래서 마우스를 이렇게 호버시키면 이렇게 효과들이 바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이제 컴페어 기능이라고 해서 요거 이렇게 우리가 나노 바나나 혹은 나노샘 바나나를 쓰게 되면 이런 효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도 이제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보여준 다음에 자, 바로 시작해 보라고 해서 이런 CTA 버튼을 만들었는데 소소하게 이런 애니메이션들 클릭을 안 할 수 없도록 만드는 이런 애니메이션을 구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패크는 이제 샘플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디자인으로 패크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푸터 영역까지. 여기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게 이제 브랜드 컬러를 옐로우로 잡았다는 거죠. 그래서 과하지 않게 저는 사용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과하지 않게 사용하면서 이제 브랜드 컬러가 옐로우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방식으로 랜딩 페이지를 디자인을 했습니다. 심플하게 구현한 편이고요. 더 디테일하게 만들 수도 있다. 그러나 이제 이 나노샘 바나나는 랜딩 페이지 이렇게 구성을 했다는 거고요. 지금 바로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제 이미지 에디터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 이제 헤더에 내부 바의 메뉴들이 사라졌죠. 왜냐하면 나머지 버튼은 필요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 페이지에서. 그래서 랜딩 페이지와 이 에디터 페이지를 다르게 이제 구분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내부 바도 반응을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고요. 자, 이제 제일 신경 쓴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AI 인풋 텍스트 영역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나노 바나나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다양한 모델들을 선택할 수 있게 구현을 했고, 무려 GPT-5까지 구현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지만 실제 지금 심어 놓은 거는 나노 바나나, 그러니까 구글 2.5 플래시 이미지가 심어져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첨부할 수 있는 버튼이 있고요. 자, 여기서 이제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우리 브랜드 컬러로 이렇게 입력 창이 나옵니다. 입력 버튼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걸로 뭘 할 수 있지라고 이제 망설이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여기 보시면 예시 버튼이 있거든요. 3D 피규어나 뭐 구글 지도나 뭐 이미지 조합이나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누르게 되면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예시 프롬프트를 바로 입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구나 미리 이제 알게 되고 또 그걸 바탕으로 재밌게 여러 가지 생성하고 또 편집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예시 버튼을 이렇게 이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미지에 우리가 이제 뭔가 변화를 주고 싶은 뭔가 편집하고 싶은 이미지를 여기다가 드롭을 하게 되면 지금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한 장을 드롭하게 되면 자, 이렇게 작게 뜨잖아요. 이 말은 다수 이미지들을 이렇게 다 올릴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죠. 최대 10장까지 가능하도록 만들었고요. 그렇게 한 이유는 이런 겁니다. 이미지 조합 같은 경우 보시면 인물과 여러 가지 이제 액세서리와 또 뭐 그런 것들을 조합해서 광고 사진을 만든다든지 뭐 창의적인 뭔가 결과물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나노 바나나의 강점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이제 그런 것들을 구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둔 거고요. 조금 이따가 같이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나노샘 바나나로 만든 이미지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샘플을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었고,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는 카드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구나 하고 빠르게 캐치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 한번 하나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진을 올린 다음에 그러니까 기능이 잘 작동하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니까 한번 여러 가지 사진 올리고 한번 편집하는 거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처음부터 한번 다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보여드렸던 잠깐 생각이 안 났던 브렛 윌리엄스와 함께 조합을 해서 이런 내용으로 한번 생성을 해볼 텐데요. 잘 되는지 한번 보시죠. 자, 로딩 스피너가 이렇게 돌아가게 만들어져 있고요.
결과물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잘 보이시나요? 제가 한번 확대 한번 해드릴게요. 자, 어떻습니까? 아니, 너무 대단하지 않나요? 뭔가 좀 어색한 사진이 만들어질 줄 알았는데 정말 그럴듯한 사진이 만들어졌고요. 제가 요청한 게 이제 둘이 함께 있는 사진으로 만들어 달라고 했고, 한 손에 바나나를 들고 있는 모습으로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멋진 작품을 만들어 줬는데, 진짜 아니 다시 봐도 나노 바나나의 이런 성능이 엄청난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이제부터 이 모든 서비스를 어떻게 이제 A부터 Z까지 구현을 했는지 이제 그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화면을 보시면, 자, 이 코다에서 제가 작성한 이 노트는 이 설명란에 보시면, 네, 링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링크를 통해서, 네, 접속해서 바로 받아보실 수 있고요. 물론 이제, 개발 실력이 뛰어나신 분들은 이제 한번 보고, 이렇게 만들어졌구나 하고 캐치할 수 있을 정도로, 내용을 상세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 아래쪽을 보시면, 좀 이해하기 쉽게 1단계부터 6단계까지 순서를 잘 이렇게 정리를 해놨고요. 그래서 이 순서대로 그 내용을 따라서 차근차근 한 단계씩 하다 보면 이제 어떻게 이제 이런 서비스를 구현했는지를 이해하시게 될 거고, 또 거기에 맞춰서 이런 방식으로 개발을 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좀 빨리 할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작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부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먼저 이 노트를 한번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 내용으로 한번 입력을 해보는 과정들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 6개 단계로 이제 작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첫 번째가 이제 중요한데, 이제 무엇보다 우리가 이제 뭔가를 이제 생산을 해야 되잖아요.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장이 필요한데, 자료실이라고도 볼 수 있고, 네, 뭔가를 이제 생산해내는 공장으로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제 편의상 이제 공장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 공장을 우리는 빗을 가지고 만들 겁니다. 빗. 네. 그래서 이 빗을 먼저 설치를 하셔야 되는데, 자, 여기 이제 내용 보시면 빗을 설치할 때, 레이티스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근 버전으로 이제 설치를 하라는 말이고요. 또 뒤에 템플릿 리액트 TS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리액트라는 이 엔진, 구동 엔진을 이제 활용하고, TS는 타입스크립트거든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를 특정 규칙에 맞춰서 이제 엄격하게 나중에 오류가 나지 않도록 미리 뭐랄까요, 관리자라고 할까요? 그래서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엄격하게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령어를 한 번에 터미널에다가 입력을 하면, 자, 이 빗이 설치가 되고요. 또 리액트와 타입스크립트가 설치가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프로젝트 폴더를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하나 빠뜨렸는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 나노 바나나 앱이라는 이제 폴더를 만들어야죠. 그래서 그 폴더 안에다가 내용물을 다 담을 거니까 그 폴더를 만든 그 위치로 이제 이동을 하는 것까지, 네, 이렇게 1단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서 한번 터미널에 붙여볼게요. 자, 저는 VS 코드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VS 코드로 이제 작업을 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터미널 창에서 뉴 터미널을 선택하면 이렇게 터미널 창이 뜨게 되죠. 자, 여기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 입력 내용을 빗과 그리고 리액트와 타입스크립트를 이렇게 설치를 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잘 설치가 되면 이제 파란색이 뜨고요. 자, 이런 것들을 잘 설치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 왼쪽 화면에서 같이 확인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창에서 오픈을 누르면 이제 여러 가지 폴더가 나올 텐데, 자, 지금 우리가 만든 이 나노 바나나 앱이라는 폴더를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왼쪽에 지금 우리가 명령어를 통해서 만들었던 공장, 엔진, 그리고 관리자, 이런 역할을 하는 파일들이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2단계입니다. 2단계는 디자인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사를 갔는데 그 집의 인테리어를 어떻게 할 건가. 우리가 초반에 공장으로 이제 예시를 들었으니까 그 공장의 디자인을 어떻게 할 건지, 그 디자인 시스템을 책임지는 걸 설치를 하는 거예요.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디자인은 타일윈드 CSS를 가지고
이 타일윈드가 책임을 질 겁니다. 자, 그래서 타일윈드를 설치하는 과정들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타일윈드 CSS를 어느 범위까지 설정할 거냐. 네, 대부분 이제 이 모든 걸 다 이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이런 config.js 파일을 수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파일들을 제어할 건지 이렇게 네, 정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index CSS 파일을 이제 타일윈드가 다 감당할 거야 라는 걸 이제 정하기 위해서 이제 그 해당 파일을 열고 단 3줄만 이렇게 남기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개발할 그 서비스의 그 디자인 시스템은 타일윈드가 담당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것도 한번 같이 설치를 해볼게요. 자, 이번 3단계는 이제 이케아를 가서 우리가 가구를 사는 것처럼 가구 세트를 이제 들여놓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 가구를 뭘로 그러면 세팅할 거냐? 샤드CN UI를 우리가 쓰는 거죠. 타일윈드를 이제 제가 너무 극찬했지만 네, 똑같이 샤드CN도 여러분들 알고 나면 네, 너무나 편리하고 좋아서 다시 돌아가기 어려운 네, 그 정도로 아주 뛰어난 네, 가구 세트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샤드CN이 우리 집에 잘 설치되도록, 우리 공장에 잘 설치되도록 그 과정을 우리가 하나씩 거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크모드를 우리가 설정을 해주는데, 그래서 타일윈드 컴피그 파일에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 줄을 추가해 주는 거 간단하죠. 그 다음에는, 이제 샤드CN이 이제 잘 인식할 수 있도록 네, 도와주는 네,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컴피그 JSON 파일을 네, 수정하는 과정 하나 있고요. 그리고 경로 별칭을 추가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복잡한 걸 간소화시킨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번 우리가 어려운 주소들을 이렇게 다 입력해야 되는 것들을 골뱅이 하나로, 그러니까 별칭으로 대신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간소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이 모든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이제 샤드CN을 드리는 과정. 네, 이 명령어를 입력하면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가이드에 맞춰서 답변을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게 아니고 또 나는 뭐 색깔이라든지 뭐 다양한 옵션들을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런 것들은 내 상황에 맞게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실제로 한번 실습해 볼게요. 자, 이번에 4단계인데요. 자, 4단계는 핵심 설계도를 그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구조라든지 이제 우리가 루트라고 하잖아요. 이걸 라우팅이라고 하는데 라우팅이라든지 상태 같은 것들을 관리하는 것 이런 것들을 그리는 거니까 이제 설계도를 그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폴더나 이런 파일들을 우리가 나중에 다 채워 넣을 건데 그런 이제 폴더를 미리 만들어 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는 이 서비스를 2페이지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랜딩 페이지, 첫 번째 페이지가 있고, 실제 이제 이미지를 편집하고 생성할 수 있는 에디터 페이지가 있기 때문에 이걸 나중에 만들 거니까 빈 파일을 미리 만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주소에 따라서 페이지를 볼 수 있게 길을 만들어주는 이제 리액터 라우트 돔을 이제 설치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중요한 이제 메인 교차로, 메인 텍스와 저는 이제 이게 입이 그렇게 붙었어요. 그러니까 메인 텍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메인 텍스와 앱 텍스, 네, 이 두 가지 파일을 이제 설치를 해서 전체 경로를 관리하고요. 이게 마치 이제 같이 쓰는 것들이 있거든요. 전역의 레이아웃 이렇게 같이 쓰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앱 텍스에서 관리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저 혼자 그렇게 텍스라고 불러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핵심 중에 핵심인데, 이제 주 스탠드 라이브러리 설치하거든요. 중앙 관제실 같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이미지 에디터 기능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관제실을 이렇게 설치하는 과정들을 지나면, 이 4단계 작업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5단계입니다. 이제 끝이 멀지 않았는데요. 자, 5단계에서는 이제 AI를 이제 잘 활용해서 특히 우리가 이제 나노 바나나를 활용하기 때문에 그 제미나이 API를 잘 가져와서 설치하는 단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터미널에서 엔진 연결 부품이죠. 그래서 제미나이 서버와 연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치를 하고요. 자, API 키를 가져오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AI dev라는 사이트로 입력을 하면 이제 구글 AI 스튜디오가 나오죠.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dev 개발자인데 AI 개발자. 네. 사실 비싼 이 도메인 같은데, 네, 그것만 딱 입력하면 구글 AI 스튜디오를 이렇게 들어가게끔 돼 있죠. 자, 여기 보면 하단에 Get API 키가 있습니다. 자, 이 키를 누르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개의 API 키가 보이시죠? 자, 그런데 나는 이제 아직 API 키를 안 발급받지 않았다. 그런 사람들은 자, 이 상단에 API 키 만들기 누르시면 기존 프로젝트의 키를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새롭게 이런 키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버튼을 누르시고 키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env라는 파일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내가 발급받은 API 키를 넣는 거죠. 이 env라는 파일을 만드는 이유는 특별히 보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API 키가 이렇게 뭔가 보안이 안 좋아서 누군가가 도용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또 그로 인한 피해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env라는 파일 안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이 키를 잘 보관해야 된다. 그래서 금고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AI 엔진을 돌아갈 수 있게 만드는 그 엔진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제미나이 서비스 TS 파일을 우리가 만들어서 이 안에서 우리가 제미나이 서비스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코드를 작성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6단계 랜딩 페이지를 실제 예쁘게 디자인하는 작업을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번 단계에서는 이제 타일밴드 CSS 웹사이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웹사이트에 들어오셔서 일단 시작을 하시고요. 자, 여기 이제 왼쪽 상단에 보시면 컴포넌트도 있고 뭐 템플릿도 있고 UI 킷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초보자의 관점에서 좀 쉽게 접근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어떻게 디자인을 할까라고 할 때 저는 이 왼쪽 상단에 있는 이 탭을 이용하시면 좋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컴포넌트를 한번 눌러볼게요. 자, 컴포넌트를 눌러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자, 지금 그 랜딩 페이지를 구성할 수 있는 각 섹션별로 컴포넌트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유료예요. 그래서 타일윈드 플러스는 유료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판단하셔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지금 설명은 이제 무료에서 가능한 부분을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예를 들어 히어로 섹션에 들어오시면 자, 이제 여기에 내 마음에 이제 내가 선택을 해야겠죠. 그래서 다양한 히어로 섹션 컴포넌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제일 상단에 있는 거 보시면 자, 코드라고 돼 있죠. 자, 코드라고 이제 돼 있는 버튼을 누르고 이 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이제 리액트로 만들었다고 하면 리액트를 선택하셔서 복사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복사를 해서 이걸 내가 사용하는 AI한테 보여주면서 이걸 랜딩 페이지의 히어로 섹션으로 만들 거야 라고 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대로 가져다가 붙여넣기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 거기다가 내가 기획하는 서비스를 적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게다가 요새는 AI가 이제 기술이 너무 좋아졌기 때문에 만약에 HTML 밖에 없다. 네, 코드가. 그러면 이걸 AI한테 가져가서 이 리액트 코드로 변환을 해달라고 하면 또 멋지게 변환까지 해준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여기에 있는 모든 컴포넌트를 활용해서 디자인을 바로 쉽게 적용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그게 아주 쉬운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샤드CN을 잠깐 들어가서 보면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샤드CN이 이제 가구를 배치하는 거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자, 여기도 컴포넌트 들어가시면
내가 이제 좀 뭐랄까요? 그러니까 아기자기하게 필요한 그 기능들을 가져와서 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버튼을 누르면 네, 이런 버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코드가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타일윈드가 좀 크게 어떤 디자인을 하는 작업이라고 본다면 이 샤드시에는 아기자기한 어떤 그런 것들을 가구들을 세팅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내 랜딩 페이지에 맞는 기능들을 이 코드를 가져와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타일윈드라든지 샤드시엔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 설치를 했거든요. 그죠? 그래서 터미널에서 다 설치를 했기 때문에 실제 내 컴퓨터에 설치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샤드시엔의 디자인을 사용해서 컴포넌트를 사용해서 뭐 이런 걸 만들어 달라 하면은 잘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렇게 작업을 해볼 수가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작업을 해보니까 마음에 들 때도 있고 또 안 들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그 디자인 코드를 정확하게 가져와서 그걸 활용하는 방식으로 랜딩 페이지 작업을 한 거죠. 자, 사실 그게 답니다. 자, 여러분 어떠신가요? 네. 그리고 그 외에도 이런 타일윈드 또 뭐 샤드시엔 같은 비슷한 그런 서비스를 공짜로라든지 혹은 부분 무료로 제공하는 그런 웹사이트가 많거든요. 네, 그런 곳들을 또 서치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또 사용해서 랜딩 페이지를 구현할 수 있다. 자, 그렇게 하면 정말 퀄리티가 높은 랜딩 페이지를 여러분도 다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특별한 게 없고요. 사실 이제 좀 더 전문적으로 뭔가를 드리면 좋겠는데 뭐 드릴 게 없긴 한데 사실 이제 실제 또 만들어 보다 보면 어려운 점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저도 그럴 때마다 AI랑 이렇게 서로 주고받으면서 문제를 해결해 왔어요. 그래서 어떤 디테일한 부분에서 조금씩 문제가 생길 때에는 또 AI에게 물어보면서 이런 것들은 왜 그렇지? 뭐 이렇게 좀 수정해 가면서 해결하면 좋지 않을까? 자, 그렇게 저는 제안을 드리면서 네, 디자인을 해보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입니다. 자,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제가 원래 이제 정말 디테일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드리려고 이제 영상을 만들었는데 사실 이게 이 디자인 제가 이 서비스를 만드는 것보다 이 영상을 제작하는 기간이 거의 비슷했거든요. 좀 많거나. 네. 아직 이제 영상을 만드는 이 실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고 지난번 영상에도 이제 어떤 분이 이제 댓글을 다셨다가 삭제하셨는데 이 영상 제작에 좀 기술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하나 이제 제가 다 하면서 완성하다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뭐 물론 핑계지만. 그래서 처음에 정말 A부터 Z까지 다 보여드리고 싶었지만 좀 부족한 게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란에 그냥 만드시면서 서비스 만들면서 안 되는 거라든지 궁금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질문 주실 수 있도록 이제 링크를 넣어놨거든요. 네, 절대 뭐 유료가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궁금하신 거 이렇게 질문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답변을 드리려고 하고요. 아울러서 또 직접 또 같이 한번 만들어 보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온라인으로 한번 강의를 열고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신청하실지 또 잘 몰라서 일단 열어보고자 이렇게 용기를 좀 내봤는데 혹시 이제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설명란에 또 한번 내용을 보시고 또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제가 처음에 못 보여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반응형이거든요. 네, 요거 이제 반응형도 잘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네, 이렇게 잘. 근데 이거 제가 한 게 아니고 제가 알려드린 그 방식으로 다 하면 이렇게 알아서 잘 만들어준다. 네. 그런 걸 굳이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앞으로도 AI 툴을 활용해서 뭔가 정말 창의적인 결과물을 만드는 거라든지 또 저는 이제 제 바람이 또 전직 교사였기 때문에 학교나 이런 교육 쪽으로 뭔가를 계속 개발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계속해서 또 많이 영상을 만들고 또 조금 그래도 수준 있는 뭔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튜토리얼들을 계속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편하게 또 질문 주시고 하면서 그렇게 소통을 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공개 안 하고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뭐 공개 안 하는 이유는 당연히 공개하면 하나도 좋을 게 없거든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긴 하지만 그래도 온라인 강의라든지 뭐 이런 시간이 있을 때는 또 편하게 또 얼굴을 보고 또 대화 나누면서 작업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말이 길어지네요. 아무튼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또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